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은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을 제적 과반의 동의를 얻어 발의했습니다. 이 여야의 공방 속에 탄핵 소추안은 오는 4일 표결할 예정입니다. 이중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개원식을 갖고 2월 임시국회를 시작했습니다. 여야는 임시국회 시작부터 사법농단과 관련된 임성근 판사 탄핵을 놓고 격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은 오늘 가결 정족수보다 많은 의원 161명의 동의를 얻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내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오는 4일 표결할 예정인데 제적 과반의 동의를 얻어 발의된 만큼 헌정사상 처음으로 판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법부가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탄핵 소추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실익도 없는 법관 탄핵으로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사유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검찰의 월성원전 관련 공소장으로 촉발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도 임시국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내부 검토 자료임에도 야당이 공세를 계속하는 건 재보선을 앞둔 색깔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부 해명만으론 의혹 해소가 어렵다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이익공유, 사회연대기금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임시국회 내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5명으로 이 중 국내 지역 발생은 285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백신 접종은 이달 중순 이후 화이자 백신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개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지역 발생 코로나19 환자 수는 280여 명으로 지난주 월요일 400명대에 비해 낮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주말 검사량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며 앞으로 2, 3일 추이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 동안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가 424명으로 직전주보다 10.5% 증가했다며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수도권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대다수의 비수도권 권역은 증가 추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교회 관련된 주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충청권, 호남권이 증가폭이 컸습니다. 지난주 전국 집단 발생 비율은 32.7%로 직전주보다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1월 한 달 감염 경로 미확인 사례가 3,300명에 달하는 등 숨은 감염원이 누적되고 있는 것도 위험 요인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도 지난달 25일 이후 해외 유입 가운데 7명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영국 변이 4건, 남아프리카 공화국 1건, 브라질 2건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방역에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특히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강조하며 설 연휴 이동과 가족 만남 자제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다만 민생 경제가 극심한 고통 상황에서 방역 완화 가능성도 열어두긴 했습니다. 이번 주에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국내 공급 코로나19 첫 백신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2월 중순 이후 들어올 예정인 화이자 백신 6만 명분으로 의료진 접종부터 시작합니다. 관심을 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식약처가 전문가 자문 결과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고 다수가 만 65세 이상 접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개훈우입니다. 서울에서는 대형 병원과 고시텔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며 10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한양대 병원에서 확진자가 또 늘었고 서울대 병원에서도 의료진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한양대병원에선 확진자가 하루 새 13명 늘었습니다.
환자와 간병인 등의 추가 감염이 확인됐는데 누적 확진자는 모두 47명입니다. 역학조사에서 일부 간병인의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고 첫 확진자인 환자 가족이 교대로 간병을 하면서 병동에 전파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자가 발생한 병동은 동일 집단 격리됐고 3,433명을 진단검사한 결과 3,32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대병원 외과병동에서도 간호사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와 보호자 120여 명을 진단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역 노숙인 복지시설에서는 노숙인 8명이 추가로 감염돼 확진자가 모두 54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노숙인과 쪽방 주민 1,700여 명에 대한 검사에서는 1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시텔과 사우나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동대문구 고시텔에서는 거주자 7명을 포함해 10명이 확진됐고 성북구 사우나에서는 지금까지 15명이 누적 확진됐습니다. 지난주 서울 지역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주 전보다 줄어들었지만 전체 확진자 10명 중 4명은 무증상 감염이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도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이 많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이 확진자 간 접촉에 의한 전파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등으로 집단 감염이 역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5인부터 사적 모임은 자제하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으로 24건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12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는 엿새 만에 2자릿수로 줄었지만 수원 요양시설 2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늘부터 2차 재난 기본소득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수원 권성구의 요양시설에서 확진자 14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이 해당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확진자를 발견하면서 누적 확진자는 46명이 됐습니다. 해당 시설은 지난달 27일 종사자 7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으며 2차 전수조사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장안구의 요양시설에서도 확진자 3명이 늘면서 누적 확진자가 31명이 됐습니다. 평택 제조업체 관련해서는 확진자 2명이 추가된 가운데 오늘부터 평택의 모든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음성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평택시의 이 같은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유지되는 동안입니다. 한편 경기도에는 오늘부터 2차 재난 기본소득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달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한데 요일별 오부제가 적용돼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니 해당 사이트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온라인 접수를 앞두고 14개의 가짜 신청 사이트를 적발해 포털 사이트를 통해 즉시 삭제 조치하기도 했다며 다른 주소에 접속하지 않도록 도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광주에선 안디옥 교회와 관련한 연쇄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교회 신도뿐 아니라 고등학교와 동사무소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지역사회의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김혜린 기자, 안디옥 교회와 관련해서 신규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죠? 네, 어제 하루 광주에서 안디옥 교회와 관련해 20명이 확진된 데 이어 오늘 또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 만에 모두 107명이 확진된 건데요. 특히 이 가운데 8명은 광주 남구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교원에 다니는 원아가 확진된 뒤 원아의 가족인 고등학생으로 연쇄 감염이 이어진 걸로 잠정 조사됐습니다. 방학 중이라 정규 수업은 없었지만 방과 후 활동을 통해 학생 간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관련해 확진자가 방문한 광주 금호동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도 확진되면서 센터가 문을 닫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발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로 퍼지는 양상입니다. 방역당국은 예배 참석자뿐 아니라 신도 전체로 검사 대상을 넓히고 심층 역학조사로 접촉자를 확인 중입니다.
새로운 집단 감염지로 지목된 성인 오락실 관련 확진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신규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더 나왔는데요. 그동안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던 광주 1768번째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성인 오락실 관련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확진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원생의 가족 중 1명이 성인 오락실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지금까지 성인 오락실 4곳과 관련해 확진자 44명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오늘 오전 당진 영덕 고속도로 남세종 나들목 진출로에서 승합차가 전복돼 7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탑승자 다수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던 승합차가 나들목 진출로 직전 갑자기 속도를 냅니다. 차선을 급하게 바꿔 앞선 승용차를 무리하게 추월해서 진출로를 나가더니 결국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도로 방지턱에 부딪힌 뒤 2-3m가량 솟구쳤다 뒤집힙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8시 반쯤. 비가 내린 뒤 노면도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사고 차량은 고속도로를 빠져나가기 위해 급선회를 하는 도중 이곳 기둥을 들이받고 5m 떨어진 곳에서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 12명 가운데 40, 50대 중국인 동포 6명과 한국인 1명 등 7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또 운전자 46살 김모 씨와 다른 중국인 동포 4명은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남원으로 거기 건설 일을 하러 가셨다가 거기 우천으로 취소되는 바람에 이제 다시 여기 세종 숙소로 오는 중에 그 남세종 IC 그 램프관에서 이제 발생한 사고로 특히 뒷좌석에 탑승한 대다수가 안전띠를 매지 않아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나들목 진출로에서 속도를 높여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이유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이들이 채용된 자리가 시장에게 임명 권한이 있는 정무직이 아닌 공무직에 해당한다면서 당시 공채 과정에 특혜가 없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은 시장은 2018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캠프 관계자 20여 명이 성남시 산하 봉사센터와 도서관 등에 채용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 성산 일출봉 해상에서 어선이 좌초돼 선원 5명이 갯바위에 고립됐다가 14시간 만에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이 구조에 나선 해경대원도 기상악화로 사고 현장에 갇혀 있다 3시간 만에 빠져나오는 등 아찔한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밧줄에 매달린 선원이 강풍에 휘청이며 해경 헬기로 올라옵니다. 갯바위에 고립된 선원들이 거친 파도를 맞으며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해안에서 선원 5명이 탄 6.3톤급 성상선적 낙체기어선이 암초에 걸려 좌초된 건 어제 저녁 9시 반쯤. 어선에 설치된 위치 발신 장치 VPS를 통해 해경에 조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주변 경비 함정 등을 급파해 구조하려 했지만 암초와 기상악화로 밤사이 사고 해역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선원 5명은 주변 갯바위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렸고 사고 발생 14시간 만인 오늘 오전 11시쯤 긴급 투입된 해경 헬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3차례 정도 정찰을 정확하게 해보고 그다음에 이게 좀 위험할 것 같지만 이 정도 범위까지는 한번 그 임무 수행을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해서 일단 저희 구조사를 조금 내려봐가지고 이렇게. 해경은 헬기 투입에 앞서 구조대원 6명을 구조보트에 태워 갯바위 진입을 시도하다가 높은 파도에 보트가 전복돼 구조대원 2명이 다리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조 과정에 해경대원 7명이 기상악화로 사고 현장에 고립됐다가 3시간 만에 가까스로 구조보트로 빠져나왔다고 해경은 설명했습니다. 부상당한 해경대원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수입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올 1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4% 증가하며 일평균 기준으로 1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1월 수출액은 480억 달러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4% 증가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6.4% 증가한 21억 3천만 달러인데 1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액입니다. 수출액이 이렇게 는 건 먼저 반도체를 비롯한 IT 제품의 힘이 컸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21.7% 증가해 5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고 무선통신기기는 16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도 40% 넘게 수출액이 늘었고 바이오 헬스 제품은 66%, 석유화학도 2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수출 단가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비중이 높아진 것도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16%, 전기차 81%, 의료기기도 60% 넘게 늘며 수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IT 품목이 크게 선전을 했고요. 더불어서 바이오헬스를 포함한 신성장 품목들이 새롭게 성장세로 가세를 하면서 두 가지 모두 동반 성장한 그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미국, EU 등 3대 시장에서 모두 20% 이상 수출이 늘었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 역대 최고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달 수입액은 440억 달러를 기록해 무역 수지는 9달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수출이 지난해 9월 반등에 성공한 이후 회복세가 점차 더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출 품목 다양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부동산 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개 수수료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죠. 이 정부가 수수료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자체 실태 조사에 들어가는 등 신중한 입장입니다. 정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사 한번 하려면 집값 말고 들어가는 돈 정말 많습니다. 자, 새 집 아니라면은 도배해야죠. 그리고 이사비도 무시 못합니다. 매매라면은 각종 세금 부담도 이거 만만치가 않은데요. 여기서 아직 끝이 아닙니다. 복비라고 하죠.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는 중개 수수료, 이것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480만 원 정도를 냈거든요. 연결해서 거래하는 거래 수수료로서 받는 돈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현행 중개 수수료를 살펴봅니다. 거래 가격 기준인데요. 매매일 때 9억 원 이상이라면은 0.9% 이내에서 협의하게 돼 있고요. 전세는 6억 원 이상이면은 0.8% 이내에서 협의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수수료율은 0.9% 이내 협의, 이게 적용되겠죠.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그러니까 매수인, 매도인 900만 원씩 각각 중개업소에 내야 합니다. 자,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가 128만 4천여 가구입니다. 이 가운데 9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50%에 달합니다. 0.9% 이내 협의, 이 최고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거죠.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중개업소가 하는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단지 집값 올랐다고 이 수수료로 더 많은 돈 가져가는 게 맞냐, 이런 불만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섰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 중개수수료 과하다, 이 지적이 적절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권익위가 수수료 개편을 추진해온 이유입니다. 권익위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한 방식은 구간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매매의 경우 9억에서 12억 구간을 신설해서 0.7%를 적용하고요. 12억 이상은 새로 만듭니다. 전월세 계약도 6억 원에서 9억 원 구간 등으로 세분화하자는 것인데요. 자, 이 방식을 적용하면 10억 아파트 매매 시 요율 0.7%를 적용해서 일단 70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누진 공제액이라는 게 있는데 150만 원을 더 뺍니다. 그래서 중개 수수료가 550만 원이 나오는 거죠. 현행 기준으로 0.9% 요율을 적용해서 9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최대 350만 원의 수수료가 싸지는 겁니다.
중개업소들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무엇보다 집값이 오른 게 중개업소 탓이냐는 거죠. 수수료가 비싸니까 낮추자는 식의 단순한 접근은 위험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지역마다 매출이 다 다른 데다 수수료는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 협의 요율, 이것 때문에 손님과의 불필요한 분쟁이 양산된다죠. 협의 이런 거 없애고요. 정액제 또는 확정 요율 이런 거를 도입하자고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11만 명의 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협회, 자체적인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실태조사 같은 거를 객관적으로 좀 정확하게 해서 외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좀 참고해서 전면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권익위 권고안 확정 후 수수료 개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는데요.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전문성 강화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개선 등 종합 개선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독일에서 중독 증세 치료 후 귀국하자마자 체포된 러시아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지난주에 이어 러시아 전역에서 또 열렸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입니다. 시위에 참가한 남성을 러시아 경찰이 연행합니다. 구속된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수도 모스크바에서도 눈이 내리는 가운데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Самый такой большой триггер – это как раз-таки то, что права нашей Конституции, они нарушаются. 도심 요소요소에 경찰 병력과 차량이 배치됐습니다. 이번 시위는 경찰이 당초 시위가 열리기로 돼 있던 도심을 통제하면서 모스크바 시내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위대는 나발리가 수감된 구치소까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 기온이 영하 40도 안팎까지 떨어진 야쿠츠크 등 러시아 전역에서 시위가 펼쳐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나발리의 부인 율리아를 포함해 시위 참가자 5,0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나발리는 신경작용제 노비촉 중독 증세로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달 17일 귀국하자마자 집행유예 규정 위반을 이유로 체포된 뒤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나발리는 수감된 이후 자신이 이끄는 반부패 재단을 통해 흑해 연안의 대규모 휴양시설이 푸틴 대통령의 비밀 궁전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러시아 연방형 집행국은 나발리의 2014년 횡령 혐의 재판에서 확정된 3년 6개월형의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바꾸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내일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미국에선 코로나19 백신 대규모 접종을 위한 임시시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확산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서둘러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도로를 가득 메운 차량들이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코로나19 임시진료소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에서 차량 탑승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한 겁니다. 프로야구팀 시카고 컵스 홈구장에도 임시접종 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So next week we're going to be serving 500 people per day. The week after we'll be serving 1,250, and then shortly thereafter we'll be opening to 7 days a week.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미국에선 최근 매일 100만 명 넘게 백신을 맞고 한 차례 이상 접종받은 주민들도 2,50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방역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실제 지난달 말 메릴랜드주에서 나온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경우 집단 면역 발생 기대치도 기존 인구 70% 수준보다 높아져야 하고 시간도 더 걸릴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미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 확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집단 면역을 조속히 달성하면 변이 바이러스도 힘을 쓰지 못할 거란 계산입니다. To vaccinate as many people as we can, as quickly as we possibly can.
because mutations occur because the virus has a playing field. 다만 백신 접종에 대한 미국 내 불신이 적지 않은 데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기존 백신의 효과를 따져볼 임상 경험이 부족한 점 등은 방역 당국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하며 3,000선 회복을 넘어 3,05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코스닥도 돌아온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사자에 힘입어 3% 넘게 급등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80.32포인트 상승한 3,056.53에 코스닥은 28.19포인트 오른 956.92에 마감됐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간의 조정에 따른 저가 매수세의 유입과 중국의 유동성 공급 소식이 더해지며 시장은 큰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 방향성을 탐색하던 코스피는 닷새 만에 돌아온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셀트리온이 한국판 게임스톱 기대감에 14% 넘게 급등했고 LG전자는 이번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3% 넘게 올랐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전기차 부품 사업 확대 발표에 11% 가까이 급등했고 두산 인프라코어는 현대중공업그룹과의 인수 본계약을 앞두고 7%대 강세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30전 내린 1,116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밤부터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대부분 영하 15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저녁부터 날이 흐려지겠는데요. 특히 저녁부터 경기 남서부, 충남, 전북에는 눈이 내리겠고 그 밖에 중부와 경북 지역에서도 한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9도 등으로 오늘보다 8도에서 15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청주 영하 1도, 광주 1도, 대구 2도 등으로 역시 오늘보다 6도에서 12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 저녁에 또 중부와 남부 내륙을 시작으로 목요일 새벽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꽤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